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가끔 경제방송 들으시면 궁금하시죠? 내가 뉴욕 증시를 대체 왜 알아야 되지? 중국 대홍수, 남미 가뭄 얘기를 왜 하는 거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다 우리 주머니 사정에 영향을 줘서입니다. 미국장이 흔들리면 코스피에 강풍이 불죠. 중국의 홍수가 나면 한국 포크레인 회사 주가가 오릅니다. 남미의 가뭄은 국제 곡물가에 영향을 주니까 소비자 물가도 자극을 받죠. 추석 아침 따로 혹은 같이 식사 중이신가요? 하지만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가족이란 데는 변함이 없죠. 경제 공동체인 지구마을 한가족도 그렇습니다. 증시는 그저 그걸 확인시키는 온도계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추석에도 그리고 다가올 설날에도 경제 단체 생활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5천만 개미 투자자와 함께하는 추석 아침 경제발전소. 앱으로 편하게 주문하세요. 제주 삼다수와 함께합니다. 추석인 오늘도 생방송입니다. 우리는 쉬지만 다른 나라 장은 다 열리기 때문인데요. 닷새 동안 저희가 추석 특집 마련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참 이 돌발 상황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가족 가운데 편찮으신 분이 있으셨나 봐요. 해서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스튜디오를 분리해서 같은 방송국 안에서 전화를 연결해보는 저도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방송을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오늘 김석환 연구위원님, 서상영 본부장님 항상 증시 알려주시는데 강추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거거든요. 남국민 닮았습니다. 유튜브로 보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내일 연휴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가 부동산, 주식 그리고 내년도 경기까지 살짝 전망해 주신다고 합니다. 내일도 놓치지 마시고요. 샵 0951로 방송 중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주시면 저희 추첨해서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TBS 어플 역시 확인하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간식 세트, 화장품 세트, 거실 매트, 홍삼의 유구 고기 세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주말까지 합치면 모두 5일입니다. 꽤 긴 연휴인데 직장으로 돌아갈 생각하면 좀 아쉬운 시간이지만 또 투자자들은 그 사이에 한국장이 쉬어가니까 너무너무 손이 간질간질해서 미국장의 투자를 더 늘린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중국의 부동산 그룹 헝다그룹이 파산할 수 있다 이 소식이 번지면서 휘청했습니다.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미국의 긴축에 헝다그룹이 한 수 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홍콩 증시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중국 증시는 중추절 연휴였는데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도 주목해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오셨지만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라저. 네. 카피. 이 같은 방송국에서 이렇게 연결해보기 처음인데 참 코로나가 우리 생활을 많이 바꿔놓는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명절 연휴 기간이요, 연구위원님. 해외 투자에는 오히려 대목이다. 이거 맞아요? 실상 그렇긴 한데요. 특별히 연휴 기간이어서 거래 대금이라든지 매매가 활발히 나타난다라고 보기까지는 너무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연휴 같은 경우는 실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대외적인 좀 요인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증시가 부진한 모습이 좀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 이번에는 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 제가 가져온 게 어떤 거냐면, 그러면
우리나라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미국의 또는 해외 기업들을 많이 들고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역시 그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을 무려 10억 달러 정도 네.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이외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뭐 알파벳, 또 엔비디아, 알파벳은 이제 구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요 5개 업체가 이제 상위 5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우리 서학개미들의 관심은 온통 증시를 향해 있었다. 그 연구위원님 약간 그 전화기를 조금 그 입에서 떼서 말씀을 해주시면 바람 소리가 좀 덜 들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연휴 기간에 그 투자자들이 거래하실 수 있는 나라는 어디 있나요? 이게 각 그 거래하시는 회사별로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 미래에셋증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 홍콩, 일본을 포함한 16개 국가가 가능하고요. 뭐 미국, 홍콩,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 거래라든지 해외 주식 데스크를 통한 오프라인 거래도 가능을 하고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7일부터 22일까지 휴장이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22일, 일본은 20일하고 23일 휴장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정들 잘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우리 돌발 퀴즈 하나 드리고 갈까요? 성공 투자를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경제 이슈들, 요거 하나하나 다 짚어보기 전에 퀴즈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상황인데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 그리고 물가 인상을 뜻하는 인플레이션,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요거 뭐라고 할까요? 보기 1번 경제 버블, 2번 스태그플레이션. 퀴즈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그 샵 0951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TBS 어플로도 받겠습니다. 정답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힌트가 나올 거니까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추석 연휴에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가족들 그래서 모이는 것도 그만큼 조심스러운데요.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들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만나시거나 접종 완료자가 많지 않으면 되도록 모이시는 거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일상 복귀 전에 선제 검사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이었습니다. 17일에 4마녀의 날이라는 그 날이 돌아왔어요.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오늘 새벽 증시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정리 부탁드릴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금요일, 그러니까 3, 6, 9, 12 세 번째 금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걸 이제 영문으로는 쿼드러블 위칭 데이라고도 하죠. 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목요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도 좀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실상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9일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S&P 500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5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했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네. 중국의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 영문으로는 에버그란데라고 하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좀 불거지면서 어제 홍콩 항생지수가 무려 4%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한 가지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미국의 연준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네.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쪽에서 통화정책 회의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시장의 조정에 빌미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들을 좀 말씀드리면 미국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차 확산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일주일 평균 기준으로만 본다면 지난 1월 수준으로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시장에 네. 갑자기 뭐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주 13일에 미국 상원이 개의를 했고요. 20일,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에 미국 하원이 개의를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 정치 이벤트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좀 걸려 있어요. 네. 하나는 매번 얘기가 나오는 미국의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지원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원 법안이 있거든요. 이 지원 법안과 관련한 협상.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인프라를 짓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쵸. 어디에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증세 이슈가 있죠.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증세 이슈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대선 캠페인할 때부터 주구장창 얘기를 해왔던 건데 이게 현실화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투자자들이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주요 경제지표 지수들 이제 우리 추석 끝나고 나면 쭉 나오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어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 시간으로는 21일, 22일이니까요.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2일, 23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미국 통화정책회의, 즉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한 이번 주 이벤트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외에 각국 중앙은행들, 그러니까 수요일인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통화정책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발표하는 IFO 기업 환경지수, 이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기업 심리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조업 경기 동향을 좀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의 의회 선거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주말에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26일에 또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FOMC를 비롯한 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즐비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국내외 그 정치 상황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증시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이벤트들이 많은데 추석 연휴가 딱 끝났다. 오랜만에 국내 증시에 돌아온 우리 투자자들 어떤 것부터 제일 먼저 챙기시면 좋을까요? 좀 편안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게 일단은 지금 저희가 내일까지 연휴 기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 여러 대외적인 변수들, 요인들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 증시가 열리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증시의 충격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변동성이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주 후반에 한국 증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걸 미리 좀 덮쳐볼 수 있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MSCI 한국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티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종목 코드에 해당하는 걸로 표현이 가능하는데 그 티커 같은 경우가 EWY거든요. 네. 이 지수가 어젯밤에도 2% 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네. 일단 국내 증시도 좀 충격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돌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통정보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휴일인데도 근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군요. 8888님, 우리 아마 투자의 대선배님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해보는데 경동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했습니다. 예전에 동양 사태 겪어서 주식에 관심이 줄었는데 이제는 관심주 좀 구매해놓고 배당금만 해도 금리 정도는 되니까 편안하게 장사하면서 이 정도 수익 얻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보니까 이 무림의 고수세요. 산전수전 다 겪으셨다 이런 느낌이 빡 드는데 동양 사태 잠깐 우리 리마인드 한번 하고 갈까요? 2007년, 2008년 그때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촉발이 됐고 2013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완전히 이 터졌던 게 그때인데 동양그룹이 동양시멘트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문 닫기 직전까지 회사채를 팔았어요. 동양증권에서. 한동안 여기가 국민 CMA다 해서 통장을 많이 개설을 했었는데 이때 뭐 조단위로 국민들이 손실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 불안전 판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그때 생각이 나네요. 정답들 정말 많이 맞춰주시고요. 진짜 단 한 명도 오답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열심히 그 시민들과 함께한 보람이 있는데요. 자, 미국 현지 증시로 다시 가볼까요? 지금 그 선임연구원께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 FOMC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보자 하셨는데 정확한 일정하고 예상되는 발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앞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21일, 22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2일, 23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의 내용이 일단 중요한 거는 중요한 시점이 23일 새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거든요. 아마 이제 이 자리에서 향후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는 실업률이라든지 그리고 FOMC 회의 내에서 좀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밝힐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23일 새벽이면 이제 우리나라 장이 연휴를 마치고 이제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시장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 미국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 때마다 우리 증시가 휘청하니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건데 관전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 정리한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FOMC에 좀 기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그걸 크게 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을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 부양책이라고도 하고 또는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풀어들인 돈을 이제 다시 걷어 들어가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영어로 테이퍼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는 드디어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등의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이 있거든요. 거기 중에 한 곳인 미국 애틀란타 연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각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그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해서 GDP 전망치를 발표를 하는데 네. 이번 3분기 전망치를 기존 5.3%에서 3.7%로 좀 하향 조정이 급격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조정폭이 크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7, 8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좀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을 좀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나온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연준이 동의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이미 자금을 회수하는 테이퍼링이라든지 또는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네.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제가 중장기 금리 전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2024년 시점에 금리 전망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체크된 지표가 바로 점도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이 점도표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점도표라는 게 진짜 점 찍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뭐 0%, 0.25%, 0.5% 이렇게 구간별로 있고요. 여기에 연준 위원들이 나는 올해는 여기 이 정도가 금리가 적정할 것 같아. 또는 내년에는 이 정도가 적정할 것 같아. 직접 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점도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어느 쪽에 어떤 표가 몰릴지 요거 진짜 궁금했는데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꼭지를 살살 잠근다는 얘기입니다. 풀었던 돈의 물줄기가 살살 약해진다고 하면 증시 같은 데로 들여오던 돈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테니 여러 가지로 관심 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가 돈 덜 풀어도 될 만큼 좀 나아졌구나. 두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장은 분명한 것 같고요. 자,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 고용지표 이걸 보면서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해온 게 사실 국내외 전문가 거의 모두라고 봐도 뭐 무방하거든요. 테이퍼링 시점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올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9월이냐 11월이냐 우리 연구위원님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이게 전문가들의 말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때 방향성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감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일단 이번에 그 시기를 공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실제 뭐 여러 얘기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방금 얘기해 주셨던 물가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고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비단 우리도 체감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5%대를 계속 상회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다른 지표인 고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준 내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가 있는데 네. 이번 9월에 발표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부진하게 나온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가 좀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표만 놓고 보면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지표들, 그러니까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그리고 각 지역 연준이라든지 여러 지표 내에서도 고용과 관련한 지표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고용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건 결국에는 미국의 고용 환경이 개선이 되는 거는 결국 시간의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참고해 볼 만한 거는 우리가 이제 미국 이외에 유럽에 있는 정책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9월 두 번째 주에 있었던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ECB라고 하는 곳에서의 통화 정책 회의에서 이미 자산 매입 규모 즉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전체적인 목표는 그대로 정해두고는 있는데 만약에 지난달까지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자산을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90 시장 상황에 따라서
80에서 90 뭐 이런 정도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연준도 여기에 좀 동의해서 같은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휴 끝나고 밑줄 쫙 긋고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올까요?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가시죠. TBS에 나와 계신데 가족 중에 뜻하지 않게 편찮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눠서 저희가 안타깝지만 오셨는데 유튜브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전화로 연결해서 방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자 굉장히 많이 주시네요. 1132님. 아이고 이제 제사 끝나고 설거지하면 끝입니다. 이제 해방 하셨는데 저도 기억납니다. 저도 시골에서 아침 설거지 끝나면 점심 손님 오시고 점심 손님들 다 가실 때 되면 저녁 손님 오시고 그렇게 크게 그 명절 샜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다 옛날 얘기네요. 9732님 할머니랑 둘이서 전부 치고 있어요. 둘이랑 좀 외롭지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저희도 보면 대가족일 때라고 꼭 외롭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둘이 있든 혼자가 있든 얼마나 서로 그 아끼느냐 저는 그 차이라고 봐요. 9732님 어제도 문자 주셨던 거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그 퀴즈 내드리고 요 정답 맞추시면은 창고 재방출한다고 말씀드렸죠.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경제 불황에도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한다. 피하고 싶은 상황인데요. 힌트를 드릴게요.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 그리고 물가가 오른다.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경제 버블 2번 스태그플레이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 0951로 보내주십시오. TBS 어플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확인할게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미국의 테이퍼링, 미국의 돈줄기가 약간 가늘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요게 언제가 됐든 머지 않았다는 말씀까지 김석환 연구위원이 해주셨어요. 근데 테이퍼링 얘기는 연초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요거 진짜 언제 한다고 해서 증시가 콧방귀나 낄 거냐. 이거 이제 인이 배겼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FOMC에서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 세 가지 중에 그러니까 첫 번째 테이퍼링과 관련한 얘기들 그리고 두 번째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느냐의 여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녹아들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이번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요거 긴축할 거다. 긴축을 한다고 했는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렇게 되면은 긴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IB들, 투자은행들이 많죠, 지금. 네, 많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평균은 한 6% 내외 정도를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국의 기존의 평균적인 그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한 2에서 3% 정도였고, 실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또는 확정치에 대한 이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저는 약간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비정상적이다. 그렇죠. 그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다시 정상화로 회귀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테이퍼링은 이제 상수로 두고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금리를 언제 얼마나 올릴 거냐. 이게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얼마나 올릴까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그러니까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일단 그 FOMC 회사가
연준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그 이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이런 요인들이 한 7명 정도가 투표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있습니다. 그 12개의 지역 연준 중에 매년 5명씩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네. 이 5명의 지역 연준 총재들 중에 뉴욕 연준 같은 경우에는 상수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직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4명 정도가 매년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내년에 투표권을 갖게 되는 연준 인사들의 성향이 어떠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성향이라는 게 매파냐 비둘기파냐 그 얘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미국에서는 좀 강경한 쪽을 매파라고 얘기를 하고 금리 약간 올리자는 사람들을 매파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매파라고 얘기하고 아니다 뭐 저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둘기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년에 투표권을 갖게 되는 4명의 지역 연준 인사들이 전부 다 매파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저희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엔 테이퍼링 이후에 반드시 금리 인상도 동반 수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에 연준 인사들의 내부의 성향들이 이렇게 많이 바뀐다라고 하면 시장이 생각했던 2020년, 22년 말, 23년에 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 기류가 좀 더 그러니까 그 시계가 빨라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올릴 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 들으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우리 소비자들,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일단 금리 인상 자체가 저는 부정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 경제 성장의 그 경제의 체력에 맞는 금리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졌을 때 미국의 금리, 그러니까 시중금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국채금리를 보게 되는데 그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동반 상향되는, 그러니까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사정인데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한국과 미국의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으로 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주식같이 약간 위험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채권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가장 민감한 요인이 바로 금리라고 하는 부분이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 개인적으로는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거나 할 때 또는 예금을 맡겼을 때 예금 금리가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 금리 자체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내 개개인에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좀 더 크게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미국 대비 약간 위험성이 있는 국가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맞는 그러니까 그 리스크에 맞는 합당한 보상 그게 이제 금리라든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 그게 미국보다 낫다라고 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에 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즉슨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 유인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매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익히 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상당히 예민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증시의 뭐 활성화라든지 또는 투자 매력이라든지 이런 유인 동기가 떨어지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 점을 좀 잘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이 어려운 얘기를 경청하며 메모하고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들께 상고 대방출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선물 장난 아닌데요. 한식의 새로운 품격 사홍원에서 간식 세트를, 각질 전문 한 코스메틱에서 한방 아라운수 필링젤을,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더스트앤 쿠션 거실 매트를, 김포 파주 인삼 농협에서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대화, 다시 일상으로 응원 릴레이 유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유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전하는 말씀 드릴 때 월요일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전해졌나 봐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일 수요일이에요. 이 연휴의 끝을 붙잡고 싶었던 우리 통신원과 리포터들의 마음 저도 알고 있지만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자, 우리 연구위원님, 우리 오늘 퀴즈 냈는데요. 정답이 이제 뭐 거의 다 올라와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정답이 1번 경제버블, 2번 스태그플레이션 중에 뭐였죠? 정답은 2번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요거 퀴즈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당최 스태그플레이션이 뭔가요?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정확한 이제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경제 성장률 좀 둔화가 되고 있구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성장 그리고 고물가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높은 실업률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되게 안 좋은 거 맞죠? 안 좋은 것 중에 가장 안 좋죠. 다 나쁜데 특별히 나쁜 거라고 하시네요. 교통정보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문자 주시는 분들 0890님 양적 완화, 디플레이션, 고용 유연성 말이 어려워요. 어려운 경제 용어 알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하셨는데 해석은 뭐 한 101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적 완화, 돈을 그냥 뭉텅이로 갖다 푼다. 하늘에서 헬기로 뿌린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 이름이 구로다거든요. 구로다 하루이코. 이 아저씨가 아주 오래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인도 출장 갔을 때 ADB라고 아시아개발은행 그때 총재하실 때 만났거든요.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대체 언제까지 돈을 뿌리실 생각입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헬리콥터 구로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죠. BOJ도 조만간 이제 회의를 한다고 하고요. 디플레이션, 경기가 나빠진다 이 정도 이해하셔도 됩니다. 상가 1층에 몫이 좋은데 공실이 많아진다 이 정도로 느낌이 오실 것 같고요. 고용 유연성, 우리가 껄끄러운 얘기를 할 때 어려운 말을 붙여서 당의정처럼 만들죠. 고용 유연성은 쉽게 말하면 사람을 자르기 쉬운 구조로 고용 구조로 바꾼다 이런 얘기인데 유연성이 높은 게 꼭 나쁘고 경직되는 게 꼭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고용 유연성이 높아지면 일자리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건 분명합니다. 2959님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발전 해주셨는데 발전, 마을버스 운전하시느라 힘드시죠? 마을버스 가는 길들은 좁고 험한 길들이 많은데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들의 발이 돼주셔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공부를 했는데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은 사실 엇갈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질 거냐, 지금 피크 정점을 찍었느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선임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요 얘기 나오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세 가지 요인을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뭐냐면 첫 번째가 저성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 자체가 이제 둔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상의 정상화로 회귀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장 원래 2-3% 정도 했는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겨서 뭐 분기 성장률을 따지면은 뭐 10몇 프로 했다가 지금 6에서 7%, 5에서 6%까지 내려온 걸로 본다라고 하면 기존 정상 궤도로 오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코 나쁜 수치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가라고 하는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흔히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같이 보셔야 되긴 하는데 일단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상황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뭐 일단 이 부분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다른 요인인 실업과 관련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8월 기준으로 5.2%까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고용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월 기업들의 구인 광고 수를 공개를 합니다. 우리 일자리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 기업에 와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을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난 8월 기준으로 약 1,100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사람들이 그 일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자신감이 좀 부족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네. 다른 부분들, 뭐 연방정부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재난지원금 또는 뭐 실업급여 수당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이 이제 다 종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미국 고용시장 내에서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불일치와 관련한 사항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요소, 물가라고 하는 것과 고용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네. 이 물가라고 하는 건 이미 충족이 된 상황이거든요. 충족이 됐고 이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경제 전반적으로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 스태그플레이션으로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희망이 좀 생기는데 자 이게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마치고 우리 코스피가 다시 열리면 한국장을 미리 본다 하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뭐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는 연초 이후에 다소 박스권에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1월 달에 좀 크게 상승을 했다가 박스권에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일단은 그 박스권이 계속 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어제 그리고 뭐 지난밤 미국 증시가 다소 좀 충격파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연휴 이후에 좀 반영이 될 여지가 있고 그걸 미리 좀 점쳐볼 수 있는 미리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MSCI 한국 지수라고 하는 거고 티커는 EWY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연휴 끝나면 제가 목요일, 금요일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 증시가 다소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도 그 중추절 연휴라서 중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쪽도 영향이 좀 크게 있겠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초,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중추절 연휴에 들어가게 되고요. 네네.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국 증시는 정상적으로 열리는데 이제 홍콩 증시가 저희가 이제 후광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홍콩을 중간 브릿지로 해서 중국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홍콩 증시가 연휴가 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결제일 직전부터 이제 거래가 중단되게 되거든요.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중국 내에서 약간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한 부분들이 이미 좀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번에 좀 일시에 좀 더 크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변동성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셨는데 못 뵈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한번 그 소개해 주시는 시간 드릴게요. 네. 저도 직접 뵙고 네. 인사드리고 말씀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부득불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어서 좀 죄송을 하고, 네. 네. 나중에 좀 더 네.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추석 특집 생방송 계속 듣고 계신데요. 오늘 참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네요. 앱으로 편하게 주문하세요. 제주 삼다수 협찬으로 함께한 TBS 추석 교통 특집 방송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내일 이 시간은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 주실 두 분이 오시죠.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원 이사 오십니다. 주식부터 부동산까지 시장의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내다보는 투자 전략 배워볼게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올 건데요. 당첨자 공개해드리죠. 1536님, 4323님, 6799님, 7478님, 2948님, 4719님, 게시판에서 어떤 선물 받으실지 거기에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명절에도 화물차 운전하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저 지금 기계실에서 교대 근무합니다 이런 분들도 참 많으셨는데요. 저도 항상 이 자리에서 같이 생방송으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7478님 사연으로 오늘 마무리할게요. 50대 중반 살다가 긴 터널에 빠져서 10년 넘게 나오지 못하고 있게 되니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군요. 하지만 아직 늦은 거 아니겠죠?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럼요. 저희하고 같이 한번 터널에서 빠져나와 보시죠. 발전.